유튜브에 보면 제가 유튜브 출연했던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조회수가 39만 대 있네요. 이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의 정치를 보시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뭐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S대 법대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2000년, 99년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참모들이랑 술이 세신 분은 아니었어요. 내가 갑자기 저 그 학교 이름을 다 하면 안 되죠. 네. S대 개까지만 할게. 개 XX 대. 아, 다 알아들으시죠? 네. 그래서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자리에 S대는 저 하나였는데 원님 제가 S대 나왔는데요. 이수 씨 미안. 이수 씨 빼고 내가 바꿀게. S대 법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종합하면 S대 법대 개 XX 좀 잘하셔.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S대 법대 출신들이 지금 굉장히 대거 포진하고 있는 정부잖아요, 사실은. 지금의 정치를 보시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뭐 생각하시나요? 그 원래 목소리가 저 목소리인데 그게 좀 같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 3월 말 책이 나오고 다음날 새벽같이 운전해가지고 봉화에 가서 대통령한테 책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4월, 5월 2달 지났고 며칠 전에 주중이지? 3일 전이구나.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상대로 특강을 하고 사실 저는 5월로서 이제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운동권 동지 우리 후배가 나주에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로서 저는 이제 마무리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을 오래전부터 쓰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미루다가 제가 이제 60이 됐거든요. 작년에 이제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는데 좀 써야 되겠다. 정치판 돌아가는 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거기에는 민주당까지 포함돼서 마음에 안 들어서 더 그립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됐고 글을 쓰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3번 뵀어요. 처음에는 그냥 책 보고 드렸더니 아주 흐뭇하게 웃으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책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그냥 가만히 눈물만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검사 출신 하나가 뭐 책을 써서 그런지 꿈에 저쪽 그 사람들이랑 몸싸움하고 제가 갑자기 경호요원이 된 듯한 꿈에서 꿈을 꾸고 싶다고 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꿈에 좀 94년 우리 여기 홍 교장 뭐 저 다 대학교 때 학생운동에서 감옥 갔다가 나와서 요즘은 시민운동이라는데 그 당시엔 제야운동 그래가지고 전 제야운동을 요즘은 TV에 안 나오시는 이부용 씨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끔 나오는 이재호 씨 이런 분들 모시고 서울에서 제야운동했어요. 그러다가 이 정치 참여를 하자 민주화 운동 세력의 정치 세력화 이렇게 갈라져서 이재호 씨 그다음에 저쪽에 가 있는 김문수 씨 이런 쪽은 독자 정당을 하자
그 사람들은 다 변절했어요. 그다음에 이부영 씨 쪽 계열은 우리 힘이 약하니까 보수 야당 내에서의 참여해서 뭘 하자 해서 저는 그때 이부영 씨 따라서 꼬마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야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야당에 노무현 씨도 있었어요. 그 김영삼 씨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노태우, 김정필이랑 손잡고 만든 정당이 민자당이라고 합니다. 민주자유당 뭐 줄여서 민자당이라 할 거예요. 거기에 안 따라간 사람이 이제 노무현이죠. 김영삼 씨한테 오히려 야합이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 뭐 당사에서 마주치긴 했지만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낼 일은 없었는데 91년 그 당시에는 노무현 씨가 국회의원이었어요. 88년 부산에서 정치 데뷔를 해가지고 92년 선거 이전까지는 국회의원이었는데 92년 선거에서 또 그 똑같은 지역 부산에서 노무현 씨는 떨어졌죠. 상대방은 그 5공화국 전두환의 실세인 허삼수라는 사람이었고요. 88년도는 YS 바람으로 이겼고 92년도에는 또 YS 세력에 의해서 이제 또 떨어졌고 그리고 노무현 씨가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 현대 정치인 중에서는 아마 최초로 물론 지방자치에 관심을 보이신 건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지만 그 실천적으로 지방자치 운동을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 건 노무현 씨가 최초고 그게 이제 국회 앞에 여의도에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아마 제 기억에 그 즈음에 우리 신정훈 의원님도 그 지방자치 쪽에 연결돼서 정치 데뷔하시는 95년도 뭐 이때쯤 데뷔하시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94년도에 이 연구소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래서 연구원으로 지내다가 그때 95년 선거를 앞두고 연구원으로서 전국에 강의를 참 많이 다녔어요. 출마 예정자들을 상대로. 그래서 그 전국 숭례, 경상도, 대구, 남해 뭐 하여튼 그 당시에 근데 나주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나주는 제가 오늘이 사실상 첫 번째 방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준 홍 교장 고마워요. 94년 연구원 생활로 노무현이랑 이제 인연이 맺어졌는데 95년 6월 27일 선거를 앞두고 한 2달 전쯤 뭐 출마하시겠대요. 그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는 이광재 지금 국회 사무총장은 이미 노무현 의원이 출마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서울시장, 조순시장 선거 캠프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노무현 씨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야 너는 그냥 거기 그냥 있어라 하고 제가 서울 사람인데 우리 연구소에 있던 부산대 총학생회 출신 친구랑 둘이 선거 한 달 남겨놓고 5.18이었어 그때 5.18에 부산에 내려가서 선거 준비를 했죠. 그래서 95년 부산시장 선거가 제가 노무현이란 정치인의 선거에 처음으로 개입했던 계기입니다. 6월 27일 선거인데 6월 26일 하루 전날 제가 부산에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책에는 그 언론사 이름을 안 썼어요. 쓰면은 또 뭐 소송
그러면 이제 책은 유명해질지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그 언론사를 까기 위해서 책을 쓴 건 아니니까 뭐 요 자리니까 부산일보라는 신문이었어요. 당시 부산의 조선일보 주재기자는 제 대학교 때 동기인데 뭐 제가 부산 가니까 지 부인이랑 와서 저한테 삼겹살 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수야, 부산의 조선일보는 신경 쓰지 마. 여기는 본사의 영향력이 작으니까 자기 선에서 다 마크를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30만밖에 안 돼 그러더라고요. 조선일보. 근데 네가 부산일보만큼은 네가 직접 마크를 해야 돼. 100만이야 부산에서. 부산 인구가 그 당시 한 300만 했나 모르는데 거의 부산의 조선일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부산일보 편집국에 가서 하루 전날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얘기하다가 데스크에 그냥 뺨을 갈겨버리고 거기서 수갑을 찼어요. 뭐 제정신이 아니었죠. 네. 그러다가 편집국장이 나타나서 누가 경찰 불렀어 수갑 풀러 하고 제가 정신이 버떡 들어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그 당시 우리 참모들은 이동전화 수단이 없었어요. 그 당시 95년도에는 후보도 핸드폰이 아니라 카폰, 차에 달려있는 카폰 쓸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죠. 수행비서가 바꿔주고. 그 당시 호칭이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은 아닌데 의원님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이수씨 뭔데요? 그래서 제가 부산일보 와서 데스크를 한대 팼습니다. 얼마나 팼습니까? 뺨을 한 대 후려 갈겼는데 이빨은 안 부러졌고 피도 못 봤습니다. 피 안 난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면은 자네 내 선거 망치려고 그랬나?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분하게 몇 대 팼냐? 그래요? 이수 씨 잘했습니다. 제가 책에는 안 썼는데 내가 패고 싶었습니다. 이수 씨 철수하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왜 제가 팼는지는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부산일보는 뭐 거의 조선일보보다 더한 정도로 아주 심하게 했고 쌓여 있었던 거죠. 선거 하루 전날 아주 장난질을 심하게 또 했고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이란 정치인과 황희순이란 참모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선거는 졌고 사무실 정리하고 이틀 뒤에 뒤풀이 우리 한 핵심 참모 한 10명 그때 처음 봤죠. 노무현 후보가 술 먹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바가지 해가지고 뒤에 놓고 그 곱사춤도 추고 그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내 선거 안 도운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뜨끔했죠. 아씨. 근데 반전이 이 사람은 내 선거 안 돕고 자기 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고 뭐 우리가 몰입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노무현의 소위 핵심 참모가 사실은 된 거고
그 뒤로 이분이 98년도에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됐다가 다시 부산 선거한다고 2000년 선거를 앞두고 99년에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거 준비하는데 저한테 또 기자 담당을 하라는 거예요. 언론 담당을.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죠. 저기 책 제목에 있듯이 저게 약관대 강당당이 95년 선거 때 정한 노무현이란 정치인의 좌우명입니다. 그때까지 없었어요, 좌우명이. 그래서 그때 언론사에서 막 그 서면 인터뷰 중에 항목이 다 있는데 의원님 나머진 제가 채울 수 있는데 좌우명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 이수 씨 나 좌우명 없는데 그럼 하나 정하시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들은 노무현의 농담입니다. 예? 나 자랄 때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해서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건데 그때 정한 좌우명입니다. 막 좋은 말을 쭉 하시는데 뭐가 좀 2% 부족한 느낌? 그러다가 약자에 관대하고 강자에 당당하라. 의원님 그거 좋습니다. 그걸로 하시죠. 의원님이랑 딱 어울립니다. 조선일보 배달 노동자들 도와주다가 조선일보랑 왼수가 돼서 소송까지 가고 88년 청문회 때는 전두환, 정주영, 장세동 거물들 상대로 당당하게 하고 또 그 김영삼 씨 저쪽 야합할 때 거기다 대고 야합이다 이건 반칙이다 뭐 이거 원칙이 어긋난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지역주의의 이 심한 벽에 의해서 떨어질 줄 알면서도 거기에 또 도전했고 95년도에 부산시장에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력에 딱 어울리는 좌우명이라 해서 그걸로 정했는데 2000년 선거에 저보러 또 언론에 라는 건 또 언론이랑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이번에 종로에서 되고 종로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거. 타협안을 냈죠. 기자들이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의견을 물어보고 저는 부산의 기자들이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는데 기자들이 이수 씨 또 해. 이수 씨랑 하는 게 좋아. 95년도에 이수 씨가 때린 사람은 기자가 아니야. 데스크는 기자로 안 쳐. 단 이수 씨는 부산에서 출마하면 안 돼 하면서 제가 99년에 2000년 선거 관련 또 언론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95년 사건이 노무현이란 정치인의 머릿속에 얼마나 강하게 남아 있었는지 2002년 대선 때 선거운동이 잘 돼서 여론이 앞서갈 때는 수시로 마주치니까요. 당사에서 이수 씨 이제 기자 패지 마요. 예? 그러다가 선거가 또 여론이 좀 해서 밀리면은 이수 씨 누구 안 패나? 하여튼 그래서 노무현의 머릿속에 황희수는 부산에서 기자 팬 놈. 그게 강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저희가 노무현 참모하다가 떨어지면 또 어디 가서 취직하고 또 떨어지면 취직하고 할 때 저를 김홍신 의원실에 추천해서 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책을 내면서 김홍신 의원한테 추천글 써달라고 했더니 이 책 뒤에 있는데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당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저를 김홍신한테 잠시 이제 맡길 때, 부탁할 때 성깔 있는 뭐 나머지 좋은 말도 있는데 성깔 있는, 그래서 그 사건이 그렇게 강하게 남았구나. 뭐 성깔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많이 죽었죠.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는 안 싸우고 웬만하면 피하고. 얘기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지역주의가 아직도 뭐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95년 선거에서 제가 경험한 지역주의, 2000년 부산 선거에서 경험한, 목격한 지역주의. 95년도 시장 선거는 한 달 전 부산일보 여론조사에 44점 몇 대, 30 몇 점 몇 해서 오차보이 바깥에서 앞서고 시작했어요. 그게 일면 탑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시간이나 갔나? 기사 제목이 가판이었고 집집마다 배달판에서는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제목에 22점 몇 대, 0점 몇 프로 차. 그게 뭔가 봤더니 기사 내용 읽어보니까 시장 적합도, 누가 시장으로 적합하냐 해서 야, 이런 걸 묻는 여론조사도 있나. 그 기사 제목에 부제는 경남지사 후보 지지도, 부제는 지지도예요. 경상남도 지사는. 근데 탑 제목은 지지도가 아니라 시장 적합도라는. 그래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게 이제 그야말로 악마의 편집이죠. 아마 그 진상조사하게 되면은 여론조사 항목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쌓여서 썼는데 그 정도로 노무현 돌풍이 불어서 노무현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거리우세 뭐 노무현의 전매 특허고 부산역 광장 뭐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아파트 단지에서 이 5시쯤 장 보는 시간대 거리우세 하면은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장바구니 들고 서서 유세 듣고 초등학생들 꼬맹이들 교과서 들고 와서 사인해 달라 그러고 유세 뒤로는 차도인데 지나가는 버스 창문 열고 중고생들이 노무현 연호를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이기기 어렵다는 걸 예감을 했죠. 정치 감각이었는데 지역주의. 이걸 체감한 게 선거 2, 3일 앞두고 부산에 집집마다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편지 봉투에 풀칠 안 돼 있는. 우리 지지자들도 그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와서 보니까 편지 봉투 겉에는 전남 순천 우체국, 전남 무안 우체국, 전남 광양 우체국 이렇게 고무도장이 찍혀서 조악한 내용물을 열어보니까 다 기억은 안 나고 노무현 시장 당선시켜 김대중 대통령 만들자. 그 부산 사람들이 김대중 씨 싫어한다는 거를 이제 악용을 해서 노무현 찍으면 김대중 대통령 된다 이거죠. 하여튼 그런 짓거리들을 하던 시기였어요. 사람은 좋은데 당이 파이다. 김대중 당 아이가 뭐 이게 부산에 2000년 부산 북강서울 선거에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때는 합동유세라는 게 있었는데
상대방은 박근혜 때 비서실장을 했나 허태열이라는 아주 야비한 친구인데 그 합동유세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여러분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해서 몇 사람이 손드니까 아, 예, 전라도 분들이구만요. 그 유세장이 야유와 뭐 해가지고 아, 저렇게 또 지역 감정을 조장을 하는 거. 2000년 선거 당시에 대통령은 김대중이니까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지. 그 다음날 중앙일간지 기사에 박스로 그게 났어요. 제목은 이상한 후보 허태열 해가지고 그래도 쳤어요. 여론조사 한 번도 진 적 없는데 선거 기간 내내 막판에 숨어있던 지역들이 표가 나와서 졌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2000년 선거 지고 나니까 참모들이 현수막을 걸었죠.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근데 속으로는 다 탓했어요. 정치 1번지 종로를 포기하고 부산에 다시 도전할 때는 이번만큼은 부산 사람들이 노무현의 진정성을 알아주겠지, 밀어주겠지, 더 키워주겠지 하는 기대가 대단히 컸어요. 사실 99년 초 눈 내리던 겨울 저녁 밤이었어요. 노무현 종로 국회의원, 저는 국회 김홍신 의원 보좌관. 보좌관 월급 꽤 됩니다. 그것도 기득권이죠. 이제 4급에 해당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늘공들은 호봉이 낮아요. 근데 이제 국회 보좌관은 어쩌다 공무원 5공이니까 호봉이 최고 호봉을 줘가지고 보수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가 96년 노무현 종로 떨어지고 김홍신 의원 비서관 보좌관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99년 1월, 2월, 3월 초 뭐 하여튼 겨울에 참모들 호출을 했어요. 이제 가서 저녁들 먹고 생맥주집에서 했는데 오시더니 그날 눈이 한방눈이 내려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 또 부산 갈랍니다 라는 거예요. 예? 부산에 도전하겠다면서 제가 말렸죠. 저도 국회 보좌관 생활이 수입도 짭짤하고 괜찮고 남편 노릇, 아빠 노릇 괜찮고 우리 사모님 국회의원은 월급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님 그만하시죠. 이제 가시밭길 그만 가시고 종로에서 다시 도전해서 국회의원 하시고 그리고 대선 도전하시고 종로가 정치 1번지니까 이분이 울먹하면서 이수씨 운동권이 왜 말립니까? 내가 싸우겠다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또 싸우러 가겠다는데 그 당시 노무현이란 정치인이 본 최대 정치적 과제는 지역주의 극복이었어요.
인물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의로 인해서 작대기만 꽂아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호남에서는 김대중당, 영남에서는 김영삼당. 그래서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지역주의다. 난 맞서겠다, 깨부수겠다. 뭐 해서 도전했지만 또 깨지고 노무현이란 정치인도 거의 자포자기 상태. 제가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민주당 저기 충남 논산 종민이요? 금산 거기에 김종민이라고 동기인데 그 당시에는 기자였어요. 전화 와서 야 유수야 지금부터 노무현 상병 구하기 운동을 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운동 이제 또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 싸다 말고 저도 이제 집에 경기도 안산이었는데 집에 가려다 말고 후보를 꼬시러 그 김종민 기자의 아이디어를 낙동강 사무실에서 다리 건너 북구의 덕천동 로타리에 있는 아파트를 가서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제가 목격한 거는 캔맥주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책에는 제가 다 못 썼어요. 애들 혹시 교육상 에이 씨발 나 이제 정치 안 해. 그냥 큰 소리로 화가 나서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아마 그 앞에 그 권 여사님이 거실에 서 계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대화 중에 뭐가 하여튼 해가지고 신정원 의원님도 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기하러 갔다가 그 장면을 보니까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그랬더니 이수 씨 왔어요. 쇼파 서로 뭐 뻘쭘하다 그러나요? 할 얘기는 드렸고 할 얘기가 뭐냐면은 인터뷰입니다. 네, 인터뷰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정치 안 하겠다는 소면 인터뷰 이게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형님 이거 제가 알아서 소면 인터뷰 하겠습니다. 정치 떠나는 마당에 우리 인사는 하고 떠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지지해준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뭐 말씀드렸더니 뭐 귀찮죠. 그냥 예수 씨가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일일이 소면 인터뷰 써가지고 다 보냈죠. 소면 인터뷰 자체가 뭐 그 뉴스거리 될 뭐 그런 충격적인 건 없는데 그게 계속 기사화되고 그때 마침 이제 인터넷이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우리 사회에 인터넷에서 바보 노무현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던 노무현이 그 인터뷰랑 인터넷상의 바보 노무현 바람 이게 노사모가 되죠 나중에. 그래서 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마음을 먹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서면 인터뷰가 아니라 대면 인터뷰하고 김종민 의원 당시 시사저널 기자 내려와서 직접 인터뷰하고 그때 나 정치 안 해 뭐 그리고 나서 또 뭐 한 달 뒤쯤 다시 길을 회복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낙담에 빠졌던 사람이 바보 노무현 바람으로 기가 살아나서 다시 정치를 하게 됐던 거예요. 예. 이 정도만 모셨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예, 할까요? 예. 이게 진짜 이게 재밌으면 재밌는 거고 이 책은 사실 야사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주연, 제가 이제 악역조연인데 실제로 캠프에서 제가 악역을 했었고요. 그 노무현 의원이 99년 초에 2000년 부산에 도전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1년 이상 준비를 했어요. 당에 동남특위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도 하고 부산시 예산도 많이 따주고 그 당시 부산시 공무원들이 그때까지 99년도까지 국고보조 최대 금액이라고 했어요. 노무현 의원이 막 예산처 가서 떼도 쓰고 근데 그 와중에 한겨레 20일이라는 잡지에 노무현 의원이 표지 모델로 딱 실립니다. 제일 크게 여론조사 1위, 차세대 지도자, 이제 부제로 이회창 2위, 작은 글씨도 이인재 3위, 뭐 옆에 이제 또 쭉 여러 명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참모들도 기분이 좋고 노무현 씨도 이제 기가 소리 기고만장. 99년이니까 정치인 노무현이 50세. 아직 젊은 나이죠. 그때 7월 달쯤 났는데 우리가 그 7월, 8월 요때쯤 이제 참모들 단합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의원이 이제 특강 해가지고 참모들과 우리 부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 수십 명 모아놓고 특강 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1부 특강, 2부 그 야외에 그 플라스틱 그 원탁 있지 않습니까? 서서 생맥주, 뭐 새우깡 뭐 이렇게 있는데 한여름 땡볕은 아니었어요. 특강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루하고 몸이 비비꼬이고 막 이제 쳐다보고 저한테 악역이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근데 저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으니까 강의 계속 하고 있는 딱 칠판에 매직펜인가 그걸로 쭉 쓰시면서 이 정도면 내가 지도자 아닙니까? 딱 클라이맥스. 저는 이제 딱 기회를 잡았죠. 의원님,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직 의원님 지도자 아닙니다. 지도자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본인은 이 고조돼 있는데 그게 제가 찬물을 던져버린 거죠. 표현을 그때 저도 어려서 99년이면 제가 64년생이니까 35. 그 특강에 그걸로 이제 그냥 거기서 뭐 끝맺은 말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저 도망 나왔죠. 마당으로 도망 나와서 뭐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 이렇게 나무 뒤에 가서 일단 숨었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좀 달리 표현했어야 되는데. 노무현 의원이 저한테 걸어오시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캠프에서 큰 키에 속했는데 183이거든요.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수 씨,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강의한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야단 맞을 각오하고 제가 더 고개가 숙여지죠.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맥주 건배.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참 인간적인 지도자였고, 제가 노무현이라면 저 잘랐습니다. 싸가지 없는 참모. 여기까지만 할게요.